정말 생명에 내가 이걸 안 맞으면 죽어 이런 거 아니면 아이가 너무 싫어하는데 마취까지 해가면서 주사를 맞을 거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비장의 애들도 치과는 되게 무섭잖아요. 이거는 진짜 아이들한테도 되게 공포니까 보통 우리가 갖는 공포는 우리 애들은 더 2배, 3배 갖는다고 생각하니까 되도록이면 피하는 게 계속되면 정말 위급한 치료를 받아야 될 때가 치료를 못 받는 상황이 될 수가 있잖아요. 발달장애인 가족들과 함께하는 채널 우리 아이 연구소. 아이와 병원 다니는 게 전쟁입니다. 어릴 땐 멋모르고 주사도 맞고 하더니 13살이 된 지금까지도 병원 근처에만 가면 버티고 울고 난리가 납니다. 올해는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해야 하는데 병원 갈 생각을 하면 벌써 기운이 빠져요. 이거 꼭 맞춰야 할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치과 검진이라도 받으려면 전쟁입니다. 전신 마취는 뇌에 더 악영향만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하면 병원을 좀 더 편하게 다닐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정말 우리는 아파도 참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아파도 저도 그래서 저희 딸 웬만하면 병원을 안 가요. 너무 무서워하니까 웬만하면 안 가고 특히 치과는 정말 죽음이지 않아요? 치과는? 그래가지고 저희 딸은 보통 치과는 그 이제 여기 사랑의 교회에서 왜 그 치과 하잖아요. 무료 치과. 근데 거기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이가 너무 무서워하니까 그냥 치과를 일 없어도 정기적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 교회 치과를. 그래서 조금이나마 조금 이제 덜 낯설고 조금 덜 무섭게 그렇게 그냥 자주 와가지고 자주 경험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러셔가지고 정기적으로 이렇게 저희 딸을 불러주시니까 굉장히 고맙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 자궁경부암 때문에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안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예방접종을 자궁경부암은 특히 어떤 성적인 접촉을 하기 전에 예방 차원에서 맞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편견일 수 있지만 어쨌든 장애가 있는 여자친구들이 어떤 성적인 경험을 하는 거는 조금 이제 좀 확률이 좀 낮을 수도 있으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안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생명에 내가 이걸 안 맞으면 죽어 이런 거 아니면 너무 그렇게 아이가 너무 싫어하는데 마취까지 해가면서 주사를 맞을 거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 어머니는 이제 자궁경부암도 문제지만 이제 이렇게 병원 진료를 받는데 너무 힘들어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아마 물어보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취는 이제 치과일 때, 치과 치료할 때 전신 마취 많이 하는데 그 치과 치료할 때 전신 마취하면 뇌에 안 좋지 않을까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경험을 피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얘가 너무 싫어해. 싫어하니까 가면 너무 전쟁 날 게 뻔하니까 되도록이면 피하는 게 계속되면 정말 위급한 치료를 받아야 될 때가 치료를 못 받는 상황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말 그 치과 선생님이 특별히 치료받을 게 없어도 정기검진 차원에서 이렇게 오세요 이런 것처럼 병원을 갈 일들을 그러니까 일부러 만들 건 아니더라도 이거 병원 가면 좋은데 하는 거 있으면 최대한 피하지 말고 최대한 가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작은 경험부터를 해줘야지 되니까. 그래서 이 경험이 되게 중요하긴 한 게 저희 아들이 교통사고를 나서 수술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경험이 되게 중요하다는 게 우리 아이가 이 교통사고를 당하기 전에 학교에서 체육 시간에 무슨 파워워킹 시간이 있대요. 이렇게 뭐 힘차게 걷는 건가 봐요. 근데 그걸 하다 약간 발을 접질린 것 같아서 애가 발을 절뚝거린대요. 그래서 이제 별 이상은 없을 것 같은데 혹시 모르니까 이제 정형외과 사진 한번 찍어봐야지 해서 갔는데 마침 찾아간 병원이 한방병원이었어요. 거기 내가 한방병원을 일부러 찾아간 게 아니라 우리 애 다니는 애 병원 밑에 층이 갑자기 한방병원으로 바뀌었어. 그래서 그냥 가까우니까 나 이 병원 간 김에 가야지 하고 갔어. 그래서 사진을 찍었더니 사진상에는 무슨 골절 같은 거는 없었어요. 근데 한방병원이니까 한방 치료 받으실 거죠? 잠깐 기다리세요. 그리고 내가 저는 그때 너무 편협하게 한방 이코르 한약 이렇게 생각이 든 거. 또 무슨 한약 먹이라고 그러는 거 아닐까? 나 그러면 그냥 저 한방 치료는 안 받을래요 이랬는데
이제 내가 그거를 우리 언니들한테 우리 애가 골절이 뭐 이게 뭐 접질려서 병원에 왔어 뭐 이랬더니 침 맞으면 빨리 낫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방이 침이잖아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 한방 치료 받아볼게요 이러고는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저 그걸 봤잖아요. 결론 그분이 얘가 막 안 움직이려는 걸 해가지고 다리 아픈데 손이나 어디 다른 부위에 이렇게 침을 네. 놓으시는데 뭘 봤냐면 결론 침을 하나 딱 찌는 순간 살이 드러나 있는데 모든 모공에서 땀샘에서 갑자기 모든 구멍에서 물이 쫙 올라오는 거예요. 얼마나 애가 놀랐을까. 긴장을 한 거지. 그래서 그러니까 마치 약간 좀 위험한 얘가 이렇게만 해도 그 의사 선생님한테 막 칠 수도 있잖아요. 그래갖고 그럼 괜찮아 막 이러면서 했는데 그 다음 날에도 가고 그러니까 한 며칠 간격을 두고 그 치료를 몇 번 받아서 가는데 얘가 이 찌를 때가 힘들지 그걸 하고는 아프지 않으니까 그 한 15분 20분을 있어야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했는데 두 번째 갔을 때 이러고 세 번째 갔을 때 그냥 편안히 맞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로부터 몇 개월 후에 얘가 교통사고가 나고 그 수술을 하게 돼서 미리 체열을 하고 이러는데 수술 전날 왜 수술 가능 상태인지 사전 검사 때문에 체열을 하잖아요. 그래서 체열을 할 때 막 좀 실랑이가 있었어요. 막 의사 간호 선생님 잡고 힘 주면 막 이러면서 이제 괜찮고 이러면서 했어요. 했는데 이제 원래는 그 다음날 수술을 받을 줄 알았는데 하여튼 사정이 생겨서 좀 한참 1주 이상 후에 다시 했는데 근데 그게 어제도 아니고 일주일도 더 전인데 주사바늘 이렇게 들어가는 거 보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본 게 이렇게 중요한가 이랬어요. 근데 우리도 힘든데.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주사 맞지만 저희 주사 갈 때 이거 안 보거든요. 이게 고개 돌리거든요. 근데 얘는 막 정말 실랑이를 막 예상하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쑥 꽂고 이제 했어요. 근데 물론 개인차가 있겠죠. 그렇게 경험을 몇 번 해도 얘는 너무 힘들어더라 도저히 안 되더라 이런 친구들도 있지만 정말 되도록이면 피했다가는 정말 치료가 필요한 맞아요. 순간에 못 받을 수가 있어서 어릴수록 그런 걸 좀 했으면 좋겠고 아이가 좀 병원에 가는 걸 좀 힘들어해도 뭐 정기 검진을 가든 아니면 정말 어떤 연습 세팅 상황이 혹시나 가능하면 하든 해서라도 그 치료에 대한 경험은 피하지 않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서울 사시는 분이면은 이제 특히 치과 같은 거는 경험하실 수 있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병원은 조금 가서 그냥 해달라고 하면 조금 어려우니까 뭐 사랑의 교회 사랑의 치과도 있고 그리고 저쪽 내성마비 복지관에 거기도 장애인 치과가 있어요. 그리고 남부장애인 복지관에도 장애인 치과가 있고 그렇게 무료로 장애인 치과 해주는 데가 있으니까 그런 데 가서 뭐 누워 있다가 정말 일어나더라도 그런 경험을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병원이 평생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주사 맞히기 전에 그냥 이런 식으로 병원 많이 왔다 갔다 하셔도 좋을 것 같고 아직 만약에 주사에 대한 첫 경험이 아직 어릴 때 기억 말고 없으신 어머님들도 첫 경험이 되게 중요하다니까 집에서부터도 어떤 걸 너가 가게 되면 하게 될 건지 지금 치과하니까 생각났어요. 제가 원래 소위 처음 이빨 빼기 전에 저 친한 비장의 그 친구 엄마가 그 아이 이빨 빼는 영상을 저한테 보내주셨거든요. 네, 그 이빨 빼는 영상이 피는다고 하는데 막 가족들이 축하해주고 첫 이빨 빠졌으니까 그 영상을 제가 그 아이한테 보내주고 그 어머니가 가능하다면 치료 영상도 보내줄 수 있어? 라고 해서 보여주고 꼭 친한 친구면 더 좋겠죠. 친한 친구가 하니까. 근데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이제 계속 부탁해서 좀 그래서 치과 가기 전에 치과 영상을 좀 보여준다던가 비장의 애들도 치과 되게 무섭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많이 보여주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미리 좀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예상하고 가면 좀 더 편하게 받아들이는 게 있어요. 왜 우리 공포영화 제일 안 무섭는 방법이 그거잖아요. 이때 귀신 나온다? 약간 이렇게 알려주는 게 제일 안 보통의 무서운 어머님들이 것처럼.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저도 그런 적 있는데 미리 알려줘서 애가 막 하는 그거를 견디기가 너무 힘드니까 딱 딱 주차장에서 알려준다거나 이러실 때가 있어요. 근데 저도 마음이 이해가. 저도 아직까지 여행 같은 거 미리 얘기 안 하거든요. 계속 캐리어를 싸가지고 알려주는데도 계속 짐을 싸요. 그거 보기 싫어가지고 저도 한 며칠 전에 알려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진짜 아이들한테도 되게 공포니 보통 우리가 갖는 공포는 우리 애들은 더 2배, 3배 갖는다고 생각하니까 미리 좀 13살이면 충분히 그런
언어가 안 되더라도 의사소통은 될 것 같아요. 이 주사를 너가 왜 맞아야 되는지. 그리고 만약에 진짜 첫 경험 전에만 맞으면 되는 거면 첫 경험까지 시간이 좀 있으니까 조금 시간을 두고 해보면 그리고 좋지 않을까 싶어요. 13살이면은 그 저희 딸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말로 설명이 안 되니까 이거를 뭐 너가 꼭 안 맞으면은 안 돼. 그러니까 보통 우리 같으면 이거 안 맞으면 죽어 그러면 맞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이해가 안 되니까 저희 딸 같은 경우에 다른 친구들을 먼저 자기가 아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럼 먼저 다 그러니까 보여주는 거지 그거를 계속 봐 쟤도 하잖아 다음에 네가 할 거야 이렇게 줄을 이렇게 서가지고 그럼 이제 저희 딸이 그걸 유심히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서 막 울죠 이제 저게 내일이니까 막 울어요. 근데 그래서 그래도 엄마들이 일부러 안 보여주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느 정도 크면은 그걸 준비를 해 울면서 이러면서 계속 그리고 이제 자기 이렇게 계속 앞에 계속 자기 자리가 이렇게 자기 순서가 오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보면서 그래도 마음의 준비를 해요. 그래서 하니까 조금 성공했었거든요. 저 아직 그래서 저희 그 경험이 좀 필요할 딸은 것 피 같아요. 뽑은 적 없는데 제가 지병 있어서 주기적으로 피를 뽑으러 가는데 특별히 데리고 가진 않지만 아이를 꼭 맡길 데 없으면 그냥 동반해요. 그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그래서 같아요. 저 피 어머니 가실 뽑을 때 너는 안 할 거니까 여기 앉아 있어. 그 뒤에서 맞아. 보지 말라 했는데 그렇게 봐요. 제피 본다니까. 뽑으면 막 자기가 옆에서 막 이래요. 그럼 저는 이제 막 이렇게 하고 선생님들도 뭐 오면 같이 사탕 자꾸 오니까 애가 따라오니까 사탕 주고 이렇게 해서 언젠가는 그러기 위한 준비를 저도 하고 있네요. 어머니가 진짜 병원 가실 때 같이 가가지고 엄마 이렇게 하는 거 보여주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발달장애인 가족들과 함께하는 채널 우리 아이 연구소.